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주 불편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루 중 몇 번이나 당신의 진짜 의지대로 행동합니까?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튀어나오는 분노,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두근거림.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반사적인 기계의 반응이었습니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통제권을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극에 반응하는 꼭두각시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굴레를 벗어난 극소수의 남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며 모욕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왔으나 현대의 얄팍한 소음 속에 묻혀버린 당신의 모든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칠 단 하나의 습관. 오늘 저는 그 습관의 실체를 해부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이 주는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몇 분 안에 화면을 끌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남는다면 당신은 상위 1%의 지적 우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합시다. 현대사회는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가짜 강함을 강요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마치 남자다운 것이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와 뉴스는 매 초마다 당신의 신경을 긁고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즉시 갚아주어야 하고 내 기분이 상하면 그것을 표출해야만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정을 폭발시키고 난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공허함과 후회. 직장에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조차 느껴지는 통제력 상실의 피로감. 당신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넌더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지혜자들은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전쟁, 전염병,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부의 정신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오늘 다룰 절대적인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파괴해야 할 환상은 바로 감정은 나 자신이라는 착각입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낄 때 나는 화가 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느낄 때 나는 슬프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틀린 명제입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의 반응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구름이 하늘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완벽하게 분리할 줄 압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관찰합니다. 아, 내 안에서 분노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거리두기의 첫걸음입니다. 이 작은 시각의 차이가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지배자로 격상시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고방식을 영원히 바꿀 그 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멈춤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남자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자극이 주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계획이 틀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극이 오자마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반응을 쏟아냅니다. 분노, 짜증, 변명. 하지만 지적 우위를 점한 남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창조합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곳에는 무한한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이 멈춤의 공간이 바로 당신의 성품이 결정되는 전쟁터입니다. 이 멈춤의 습관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곳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원시적인 부분인 편도체입니다. 이곳은 생존을 위해 즉각적인 싸움이나 도주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욱해서 소리를 지를 때 당신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그 3초의 시간 동안 뇌의 주도권은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이동합니다. 전두엽은 논리, 이성, 전략을 담당하는 고도의 지적 기관입니다. 즉, 멈춤이라는 습관은 단순히 화를 참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원시적인 짐승의 상태에서 최고급 전략가의 상태로 물리적으로 스위치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시시한 남자와 위대한 남자의 생물학적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조언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방식입니다. 성숙하고 강력한 남자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세상에 배설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무능력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감정 스위치를 타인이 마음대로 누를 수 있게 허락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무례함 앞에서 빙긋이 웃으며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하고 도발했지만 당신이 굳건한 바위처럼 멈춰 있을 때 당황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제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거대한 성체입니다. 이 성체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길가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해서 성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가 싸우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영주의 행동입니다. 외부의 자극, 타인의 평가, 세상의 혼란은 그저 성벽을 때리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의도적인 멈춤의 습관은 이 성벽을 티타늄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가 나의 평정을 깨뜨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100이면 100.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 낮은 도발에 반응하여 당신의 고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권력은 반응하지 않을 권리에서 나옵니다.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가정합시다. 보통의 남자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방어적으로 변하며 감정 섞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게임에서 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에게 약점을 잡힙니다. 하지만 이 멈춤의 습관을 체화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2초 동안 상대의 눈을 조용히 응시합니다.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한 톤 낮아진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리스크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고유한 멈춤과 차가운 이성은 상대방의 무의식에 지울 수 없는 권위를 각인시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를 리더로 인식합니다.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은 가장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할 때 짐승의 뇌는 즉각적으로 방역하라고 명령합니다. 더 잔인한 말로 상대를 베어버리라고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멈춰야 합니다. 심연의 고요함 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뱉으면 5분 뒤에 나는 어떤 기분을 느낄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파국을 막아냅니다. 강한 남자는 관계의 폭풍 속에서도 닻을 내린 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묵묵히 폭풍을 견뎌내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상대방 역시 결국 당신의 거대한 평정심에 흡수되고 맙니다. 당신이 관계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기르기 위해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지연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거나 자극을 주었을 때 습관적으로 입을 여는 버릇을 고치십시오. 대답하기 전에 무조건 속으로 1, 2, 3을 세십시오. 이 짧은 3초의 시간은 당신의 인생을 마법처럼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할 말이 입안을 맴돌고 변명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삼켜내는 고통을 즐기십시오. 그 고통이 바로 당신의 정신적 근육이 찢어지고 더 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3초를 지연하는 데 성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 스스로가 감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착각은 이 멈춤이 수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멈춤은 굴복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통제의 형태입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전에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는 것을 보고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멈춤은 다음 행동을 가장 날카롭고 완벽하게 계산하기 위한 응축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며 상대를 관찰할 때 당신은 상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탈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짖는 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당신을 응시하는 늑대는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늑대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정신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탕진합니다. 도로에서 끼어드는 차에 분노하고 인터넷에 익명 댓글에 열을 올리며 타인의 뒷담화에 동참합니다. 정작 자신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할 에너지는 바닥나 버립니다. 지적 엘리트들은 절대 이런 쓰레기 같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춤의 습관을 통해 자신에게로 향하는 모든 자극을 필터링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들은 오직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그들의 내면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자 절대적인 힘입니다. 물론 실패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인간이기에 어느 날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무너져 예전처럼 감정을 폭발시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평범한 남자들은 한 번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돼라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월한 멘탈을 가진 남자는 자신의 실패조차 차갑게 분석합니다. 어떤 자극이 나의 방어선을 무너뜨렸는가? 다음번에는 어떤 타이밍에 멈춤을 시도해야 하는가? 그는 감정적 무너짐을 겪은 후에도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그것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자책이라는 감정조차 그에게는 통제해야 할 불필요한 사치일 뿐입니다. 넘어졌을 때 즉시 감정을 배제하고 원인을 찾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이 의도적인 멈춤의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당신의 외형적인 모습조차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반드시 신체를 통해 발현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묵직해질 것입니다.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사람들의 눈을 정확히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불필요한 미사여구와 빠른 템포가 사라지고 느리지만 무거운 울림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당신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고유한 아우라가 그들의 무의식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습관 하나를 바꾼 것이 당신의 사회적 계급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체적 힘이 남자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시대의 전쟁터는 회의실이고 컴퓨터 화면 앞이며 사람들과의 대화 속입니다. 이 현대의 전쟁터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냉정함입니다.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오직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희귀한 자원입니다. 당신의 경쟁자들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자멸할 때 당신은 그저 멈추고 상황을 직시하며 최적의 수를 두면 됩니다. 당신은 애써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함 자체가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작은 일에 호들갑을 떨고 서로를 헐뜯으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무의미한 감정 소모에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당신을 차갑다거나 기계 같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하합니다. 그 고독은 당신이 평범함의 수용소를 탈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독수리는 참사에 때와 함께 날지 않습니다. 당신의 멈춤과 침묵이 만들어낸 그 고요한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목표가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습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당신을 화나게 할 사람, 당신의 계획을 망칠 사고, 당신을 좌절시킬 소식들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우울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한번 겪어낸 일들은 막상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올 것이 왔군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된 타격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자극이 주어질 때 멈출 수 있는 여유는 바로 이러한 철저한 사전 대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습을 당하지 않는 자는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남자일수록 타인의 평가에 목숨을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우주가 무너진 것처럼 분노하며 방어선을 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심, 즉 자아 존중감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고 감정을 통제하며 의도적인 멈춤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철갑 같은 자존감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개 짖는 소리로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이 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남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세운 기준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예전처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외부 환경이 찌르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불평불만 속에 섞여 똑같은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그 어떤 자극 앞에서도 0.1초를 멈춰 세우는 이 위대한 고통을 감내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하루에 3번씩만 이 의도적인 멈춤에 성공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 구조가 바뀌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거대한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찰나의 공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절대로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스토아 철학의 거장들도 평생을 바쳐 이 멈춤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오늘 한번 무너졌다면 내일 다시 그 틈을 메우면 됩니다. 거울을 보고 당신의 눈을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는 내 감정의 주제자다. 그 어떤 외부의 쓰레기도 내 내면의 신전을 더럽힐 수 없다. 이 자기 암시는 멈춤의 공간을 더욱 넓혀줄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혼돈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토, 바로 당신의 마음속 평온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걸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조차 분노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목격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불행과 도발을 던지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멈춤의 습관은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극에 반사적으로 튀어오르는 꼭두각시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건드릴 수 있지만 당신의 허락 없이는 결코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상위 1%의 지적 우위, 그 찬란한 비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속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극이 다가올 때 당신은 반사적으로 이 영상을 그리고 이 멈춤의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분노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동참하지 말고 그 소음을 굽어보는 산봉구리가 되십시오. 당신의 삶을 구원할 영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조용한 멈춤의 공간 속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영웅입니다. 이제 세상에 당신의 고유한 힘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해방을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처럼 반응하는 99%의 삶을 버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지배하는 1%의 지적 엘리트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의도적인 멈춤, 이 단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뇌를 재편하고 당신의 태도를 바꾸며 최종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만들 것입니다. 외부의 혼돈은 당신의 멈춤 앞에서 힘을 잃고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긴 시간 타협하지 않는 이 깊은 철학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 내면에 비범한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숨을 고르고 침묵으로 응수하십시오. 당신은 언제 가장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이 멈춤의 공간을 창조할 계획입니까? 당신의 깊은 통찰과 결의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